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소각인데, 오늘은 그 주식 소각에 대한 모든 것 간단히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식 소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법인과 이익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운영하는 임원과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는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법인을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임원과 주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임원과 손익거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경영하고 이제 보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거래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상에 적용이 되고요. 판관비 항목에 적용이 됩니다. 즉 이제 임원의 급여, 상여가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겠죠. 자, 이 손익거래는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냐면 종합소득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과표가 1억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5천까지는 15%, 그리고 8,800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다음에 5억까지는 40%, 10억까지 42%, 최고 세율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45%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손익거래에 대한 세율은 오로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다른 것들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반면 주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주는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 항목의 변화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잉여금 등 손익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뭐 자본금이 낮아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주식거래가 포함되는 것이 자본거래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손익거래가 아니라 이 자본거래, 즉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모든 것을 자본거래라고 했는데 이 자본거래를 이루는 주요 축이 주식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식 소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자본거래에 대한 세율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거래는 종합소득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제 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배당에 대한 것인데요. 배당소득하고 이자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소득은 1년에 한 사람에게 2천만 원까지만 15.4%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게 돼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양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게 되는데, 즉 그 거래 차익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율에 지방세 10%씩은 더해지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5억까지는 20%입니다.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그리고 최고 세율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개편 여지가 많이 있어서 이제
얘기가 많이 오갔지만 결국은 다 부결됐죠. 현재 세율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거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배당이죠. 자, 여기 법인이 있는데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1억을 배당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배당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1인당 2천만 원까지,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과된 8천만 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주주의 소득에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하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임원이면서 주주이시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이제 보수를 받게 되시죠. 그 보수에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되신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내 연봉이 만약에 1억이었다면 1억 8천이 되는 것이고 2억이었다면 2억 8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은 주주가 3명입니다. A, B, C 주주가 있는데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율대로 배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A 주주는 1억의 40%니까 4천만 원, B 주주는 3천만 원, C 주주 역시 3천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보면 자, 각 주주는 다 2천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주주 3명을 합쳐서 6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된 금액이 얼마죠? 4천만 원이 되겠죠. 이 4천만 원은 각각 주주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당이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15.4% 분리과세를 하는 금액이 좀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주주가 한 명일 경우에는 2천만 원밖에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15.4% 분리과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많아야 됩니다. 배당을 받는 귀속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부분의 대표님들 다 가족들이 주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혼자서 100%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가족들이 골고루 나눠서 분산해서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배당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 대표님이 뭐 5, 60% 갖고 계시고 배우자께서 뭐 또 한 20%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5% 내지 10% 이렇게 갖고 계신 경우를 보거든요. 자, 이럴 경우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대표님, 이렇게 지분을 나눠두신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면 특별히 딱히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분을 나누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지분을 자녀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양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업 승계를 안 하더라도 이 배당을 위해서 지분을 골고루 나눠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대로 그렇게 지분율 차이가 크게 된다면 만약에 대표님이 80%를 갖고 계신다면 2천만 원까지는 대표님이 1억 경우에 8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주주들은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을 목표로 한다면 가족 주주들의 지분율이 저렇게 뭐 40, 30, 30 된다거나 아니면 33, 33, 33이 된다거나 이렇게 비중이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야 배당을 할 때 실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오리지널 배당이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주식 양도입니다. 물론 증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양도하고 소각하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다른 타인하고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하고 거래하는 거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주주들이 있고 이 주주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주주들이 본인들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양도하고 소각을 하는 케이스 혹은 불균등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액면가로 이제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의 시가로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제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액면가로 하는 거예요. 액면가로 양도하고 소각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억이고요. 지분은 이 두 분의 주주가 2억 5천, 2억 5천 냈기 때문에 5대 5입니다. 현재 주가를 평가해 봤더니 시가는 약 10배인 50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이 두 분의 주주가 회사에 이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2억을 액면가로 균등 양도할 때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균등이니까 각각 가진 지분율대로 해야 되니까 2억이면 5대 5니까 각각 1억씩 수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5억에서 2억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 대가로 줘야 되잖아요. 2억이 빠지면 자본금은 3억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3억으로 감소한 이후에도 주주의 지분율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1억씩 받았으니까 2억 5천에서 1억씩 빼면 각각 1억 5천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분율이 동일하게 되니까 주주에 대한 세금 발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냈던 자본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세금 발생이 없죠. 물론 자본 총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액면가 균등 양도입니다. 자, 근데 균등이 아니라 액면가지만 불균등으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똑같고요. 2억을 액면가 불균등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주주 A만 2억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은 5억에서 2억 빼면 3억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전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A가 2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이제 5천만 원만 남게 되겠죠. B는 그대로 2억 5천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5대 5에서 16.6 대 83.3, 제가 뒷자리 수는 뺐습니다. 이렇게 지분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A는 지분율대로 하면 약 평가액이 8억 3천, B는 41억 6천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주 B는 이 차익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5대 5여야 되는데 지금 16.6 대 83.3이 된 거거든요. 주주 B는 이렇게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이건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B는 증여세를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균등 소각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불균등 소각을 하게 되면 증여 의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액면가로 양도해서 소각을 할 경우는 반드시 균등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면 균등 소각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되는 법인은 하기가 실제적으로 뭐 의미가 없겠죠. 이것은 자본금이 뭐 5억 혹은 10억 되는 회사들이 그 액면으로 그 자기 지분을 회사에 양도하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금 금액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준 자본금이 높은 건설업이나 아니면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들의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1억, 2억 정도에 되는 법인에게는 크게 쓸만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본금 5억이고 지분은 2억 5천 둘이 똑같았고요. 시가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다른 것은 여기서는 이제 주주 A가 10억을 시가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에게. 이건 뭐냐면 지금 평가액이 50억이니까 각각 25억씩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면가가 아닌 10억으로 양도해서 소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 가액 10억을 주주 A가 수령하겠죠. 그러면 주주 A는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원래 취득가는 2억 5천이었지만 평가액 50억에 대해서 25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금액에 대해서 5억이 5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배의 차익이 생겼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억을 수령했다는 것은 내 취득가 1억을 10억에 팔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냐면 법인이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와 이 주식을 소각했을 때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 주식을 그대로 주주 A가 양도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양도 차익은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22%, 27.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차액이 10배가 나기 때문에 9억이잖아요. 그래서 3억까지에 대해서는 22%, 그 다음에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가 양도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주식을 소각했을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의제 배당이 돼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 A가 조금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세금을 내게 되죠. 이것이 액면가와 시가와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액면가 균등소각, 두 번째는 이제 시가소각입니다. 이거는 직접 소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보통 뭐 직접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증여 공제 후 소각입니다. 대표적인 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것을 소각하는 것이죠. 자, 이 법인 역시 자본금 5억이고요. 지분은 대표님과 배우자가 3억과 2억, 즉 6대 4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가 평가를 해봤더니 50억이 됐어요. 이럴 경우 대표님의 지분은 얼마나 되죠? 평가액은 50억에 60%면 5, 6이 30억이잖아요. 30억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6억으로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직접 소각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공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거든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법인이 있고 대표님과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평가액이 30억이고 여기 배우자의 평가액이 20억이 되겠죠. 자, 먼저 대표님이 이 중에 그 평가액 중에 6억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배우자는 6억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법인은 그 양도 대가를 줘야 됩니다.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6억을 지급한 거죠. 어디서 지급했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자, 여기 세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는 알고 계시죠? 1억, 5억, 10억, 30억에 대해서 최고세율 50%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가는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6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즉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6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우자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양도세잖아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식을 6억을 증여받아서 바로 6억 원어치를 양도했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도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주식 소각 케이스 3개를 말씀드렸어요. 액면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균등으로 소각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가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직접 소각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소각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법인의 수익을 엑시트하는 것 중에 임원은 손익거래를 통해서, 주주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손익거래는 종합소득세율이 바뀔 수가 없는데 자본거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본거래는 가장 핵심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양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 거래는 주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 주식으로 배당과 양도, 즉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액면 소각은 반드시 균등으로 해야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고액일 경우에는 시가 소각이 유리합니다. 직접 소각인데 유리한 이유는 그냥 이것을 내가 손익거래로, 즉 그냥 내 소득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소득이 많을 경우 뭐 5억, 10억이 될 경우에는 세율이 뭐 40%, 50%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복잡할까 봐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종합소득세 내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소각, 즉 시가 소각을 해서 가져올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배우자 증여 공제 후 주식 소각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현재로서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엑시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많은 공방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납세자가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 증여 공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결산을 마치고 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주식 소각을 또 실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세법이 바뀌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주식 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식 소각의 방법 3가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도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올해 사업 모두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